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 30년이 멈췄습니다. 저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식탁 위로 올라왔고, 텔레비전에서는 앵커가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은 듣고 반쯤은 흘리며 습관처럼 밥을 먹고 있었죠.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온 사람,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뭐, 제가 대묻자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울음을 참는 사람의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제 목소리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사람은 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바로 티가 났고 속상하면 눈이 먼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제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집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물력이 있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목이 자꾸 말랐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계속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집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결혼 30년 만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 동안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은 단 3마디였습니다. 물력이 있어. 알았어. 아니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면 저도 화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감정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가 행복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지한 얼굴로. 저는 괜히 물을 마시러 나온 척 다가갔습니다. 뭐 써? 아내는 순간 노트를 덮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아내라면 일기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뭐라도 덧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하려는 걸까? 그동안 내가 뭘 놓친 걸까? 30년이라는 시간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같이 있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새벽 2시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노트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을 보는 순간 제 30년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짧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씨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 내가 좋아했던 것. 친구 사귀기. 혼자 떠나는 여행. 저는 한참을 그 네 줄만 바라봤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 그 문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저 없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내가 좋아했던 게 뭔지 알고 있었던가. 결혼 초엔 영화를 좋아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극장에 가자고 먼저 말하던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 심야 영화를 보고 집에 걸어오며 웃다가 배가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화관에 간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주말은 늘 마트나 학원 설명회였고 어머니 병원 진료 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귀기. 저는 그 문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친구가 있었던가. 명절에 가끔 통화하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도 하고 골프도 치고 퇴근 후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어머니 약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왜 그 누군가가 항상 아내였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없어졌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스스로가 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아내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보다 아내가 더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제가 묻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상해서. 그때 저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둘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아내는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라고 했습니다. 조금 쉬셔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지만 아내는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들 시험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몸 좀 챙기지 말만 했을 뿐 집안일을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더 바빴으니까요. 승진을 해야 했고 책임이 늘어났고 저도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는 그 힘듦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내는 한동안 멍해 있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는 모셔야 할 뿐이었지만 동시에 10년 넘게 매일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시간은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 아내는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들 수학여행 준비를 하면서 본인은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는 이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찾고 싶은 건 아닐까? 저는 노트를 덮지 못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모르는 아내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있었지만 혼자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늦은 밤에야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질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해가 뜨기 전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떠날까봐.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오가는 소리,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노트 봤어.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몰래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 자꾸 엉켰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화를 품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의 눈. 봤구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제 질문은 어리석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이 거짓일 리 없는데도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그 말은
이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긴 설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그 문장은 노트 속 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애둘 낳아서 키우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나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질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잠시 멈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지쳐버린 거야. 그 한 문장이 더 아팠습니다.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쳐버렸다는 말. 원망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게 겁이 났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해야 할 일만 있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이라는 단어가 늘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항상 아내였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혼은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니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말이 한 줄기 숨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 말이 다시 저를 내려앉혔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는 말. 그 이대로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답을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30년 동안 아내가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데 이 눈물은 달랐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진짜 대화. 그 말이 이혼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화를 안 했던 걸까요? 아이 이야기, 돈 이야기, 병원 이야기, 회사 이야기.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었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말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건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완전히 닫힌 공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괜히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아내는 잠시 저를 보더니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질문이라는 듯이. 글쎄, 그 한마디 속에 30년의 공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말한 게 아니라 존재를 말한 거였습니다. 나를 좀 봐 달라는 말. 그걸 저는 이제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글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낯설미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는 늘 해야 할 일을 먼저 말했습니다. 애 학원 가야 해. 어머니 병원 모셔가야 해. 당신 셔츠 다림질 해놨어. 그런데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괜히 서툴렀습니다. 산책이라도 할래?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동네를 살았는데도 그날 길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닫혀 있었고 그날의 침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요즘 생각나는 거 없어? 해보고 싶은 거.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림 전시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전시회? 응. 예전엔 가끔 갔었어. 예전이라니. 저는 예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전시회에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앞장섰습니다. 표를 사고 안내 지도를 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그림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표정은 집에서 보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딘가 살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색감 좋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만에 만난 자신에 대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보았습니다. 나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카페에 앉았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수채화도 배우고 그랬어. 저는 컵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응. 근데 애 낳고 나서는 시간이 없더라.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시간에 대한 담담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저는 아내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볼래?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뭘? 그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지금 와서? 왜? 지금이니까.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늘 미래를, 가족,
단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이 대학 보내고, 집 대출 갚고, 노후 준비하고, 그 안에는 아내 개인의 삶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를 역할 속에 가둔 건 아니었을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식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감 세트였습니다. 아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겁니다. 이거 제가 묻자 아내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해보려고. 그 표정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영화 보러 가자고 조르던 그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날 괜히 기뻤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그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물감 상자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식탁에 신문지를 깔고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괜히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떤 그림 그릴 거야?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색부터 써보려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색부터. 우리도 다시 색을 칠하는 중인 걸까?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가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소중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날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번엔 조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요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 아내를 다시 알아가고 있습니다. 30년을 옆에 두고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을 물감을 산 이후로 집 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한 번씩 식탁에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엽서만 한 종이에 색을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내에게는 분명한 자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괜히 거실 불도 밝게 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 안이 유난히 조용한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묻자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늘 회사가 더 중요해 보였거든. 저는 반사적으로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건 가족을 위해서였어. 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릴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없어도 당신 인생은 잘 돌아갈 것 같았어. 그 문장이 오랫동안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었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나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아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은 비난이 아니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거기 있었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당신이 정말 떠날까봐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 아내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30년 동안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옆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 그 문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넌 뭐가 좋으냐고 물어봤으면 좋겠더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요즘 뭐가 좋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림 그릴 때가 좋아. 왜? 아무 역할도 아니잖아.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30년 만에 그냥 낙하되는 시간을 조금씩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좋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취미는 늘 일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골프도, 모임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당신이 웃는 게 좋아.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거 말고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부터 찾으면 되지. 그 말이 이혼 이야기 이후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신혼 때 싸웠던 일,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섭섭함도 꺼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번쯤은 고생했다고 말해주길 바랐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 하나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을 지금에서야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혼 이야기는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한 거라는 걸.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혹시 제가 또 무심해질까봐. 혹시 아내가 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래서 매일 묻습니다. 오늘은 어때? 아내는 요즘 조금 더 길게 대답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변화입니다. 요즘 저는 출근길에 자주 생각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분명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내를 이렇게 늦게 이해하게 된 걸까요? 아마도 저는 함께 사는 것과 함께 느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이 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조금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젊었을 때의 얼굴, 아이를 안고 있던 얼굴, 어머니 병실에서 지쳐 있던 얼굴, 그 모든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그 안의 마음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봐?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집중하는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아내는 붓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내가 좀 낯설어. 왜? 이렇게 나한테 집중해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낯설게 만든 시간이 더 길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가보고 싶다며.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한 번쯤은 다녀와.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혼자? 응, 당신 혼자. 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여행이 이별 연습이 되면 어쩌나. 그런데도 말했습니다. 붙잡는 것보다 보내주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묻는 연습을 합니다. 그건 어때? 그건 싫어? 그건 좋아? 예전에는 제가 먼저 결정하고 아내는 따라오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미룹니다. 느려졌습니다. 그 대신 서로를 조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 얘기 처음 꺼낼 때 당신이 소리 지를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근데 왜 안 그랬어? 아내가 묻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뭐가? 당신을 잃는 게. 그 말은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뭐가? 말 꺼냈는데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래라고 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끝을 바라보고 말한 게 아니라 확인을 바라보고 말했던 겁니다. 나는 붙잡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만 그동안 멀었던 거리. 아내의 어깨는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어깨 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여 있었을까요? 이혼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툴고 가끔은 다시 무심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아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빌린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로 옆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요즘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본 게 언젠가요? 혹시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요즘 뭐가 좋아?